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오늘은 그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창업을 하게 되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직원을 모집하고 채용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육과 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그 직장의 사장님들 이렇게 보통 보면 뭐 능력이 아주 뛰어난 좋은 학교 나오고 아주 다양한 경력을 가진 그런 인력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데, 중요한 것은 그 채용 당시에 그 어떤 업무 능력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비록 학력이 조금 떨어지고 또 경력이 조금 적더라도 어떤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업무 능력 또 생산성을 충분히 그 향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인력을 그 채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교육 훈련을 많이 그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그 교육 훈련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그 직장 내에서 어떤 훈련 방법이 있겠죠. 기업체 내에서 각종 자료를 이용해서 특정 직원들을 교육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강의실 내 훈련이라고 해서 여러 명의 직원들을 모아서 강의실 안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세 번째는 자기 훈련이라고 해서 직원 스스로가 그 자료를 이용해서 배우는 그런 방법. 그래서 이것을 보통 자기 훈련이라고 합니다. 네 번째는 그 외부의 그 위탁을 할 수가 있겠죠. 외부 전문기관의 직원들의 교육을 그 위탁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회사의 규모가 크든 많든 또 직원의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어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. 이와는 또 다르게 직원 훈련의 방법이 한 8가지로 그 정리될 수가 있는데, 우선 그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청년 중력 제도가 있습니다. 청년 중력 제도. 이것은 뭐냐면 이제 기업체의 문제점을 조사 연구해서 상위 그 경영진에 건의하는 어떤 상설 자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, 또 복수 경영 제도라고도 합니다. 두 번째는 그 대역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상급자가 뭐 퇴직하거나 이직, 휴직을 할 수도 있겠죠. 이러한 것을 그 대비해서 직속 그 상급자의 담당 업무를 그 미리 맡겨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대역법이라고 하죠. 세 번째는 코칭법이라고 하는데, 그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리자가 하급자에게 직무 경험을 그 지도, 조언, 코치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보통 우리가 이제 코칭법이라고 합니다. 네 번째는 직무순환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이렇게 다른 직무로 한번 바꾸어서 그 근무를 시키는 것을 보통 직무순환이라고 하는데, 그 많은 그 조직에서 아주 실시를 하고 있는 방법이죠. 다섯 번째는 이제 사례 연구가 있고, 또 여섯 번째는 중요사건법, 또 일곱 번째는 역할연구법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상황에 하에서 특정 인물의 역할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역할연구법이라고 합니다. 또 이외에도 비즈니스 게임이라고 해서 어떤 그 가상적인 이제 기업 환경을 만들어 놓고 대여섯 명으로 구성된 팀이 어떤 가상의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훈련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.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, 어떤 소규모 점포,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교육 훈련이 필요 없느냐?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. 이 교육 훈련은 그 어떤 그 직무에, 어떤 업무에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이 다양한 그 교육 훈련이 실시돼야 된다는 거죠. 소규모 점포,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업무가 이제 수행이 됩니까? 보통 이제 한 4가지 업무가 수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? 자, 첫 번째는 단순한 그 판매 사무 업무가 있겠죠. 전표를 작성한다든지 또 재무 상태, 기장 업무를 하는 이런 그 판매 사무 업무가 있을 수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판매 노력 업무가 있는데, 상품의 보충, 진열, 또 매장과 장소의 청소, 이런 업무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, 세 번째는 정보 제공이죠. 고객이 갖지 못한 어떤 지식, 정보, 제품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. 또 네 번째는 판매 환경 형성이라고 해서 고객의 좋은 인상 또 심리적 만족을 시켜주는 이런
업무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. 이를 위해서는 뭐 서비스나 친절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어떤 소규모 점포라도 다양한 업무들이 수행이 되고 그러한 업무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그 교육 훈련 방법 또 한 8가지의 뭐 전문적인 교육 훈련 방법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창업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또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그 교육 훈련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직원의 어떤 채용, 모집과 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교육 훈련이다. 교육 훈련을 통해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매출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잘 분석해 보시고 그 업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다양한 그 교육 훈련 방법들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어떤 임원 최고 경영자의 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다른 회사에서 잘 정말 키워놓은 인력을 정말 월급 조금 더 주고 데려온다, 스카우트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직원들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에 훨씬 더 많은 보탬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예, 오늘은 그 교육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